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언택트 시대, 이 코로나19 이후로 언택트라는 단어가 마치 엄청나게 부상하는 키워드로 이제 부상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언택트라는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몇 년 전부터 써 왔었습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몇 가지 물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언택트라는 거대한 트렌드에 해당되거든요. 언택트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언컨택, 부정관사 on과 컨택, 대면하다라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소위 컨택트는 대면하다, 만나다, 접촉하다니까 언컨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대면, 비접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택시를 어디서 잡으십니까? 네, 손바닥에서 잡으십니까? 아마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까지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손바닥에서 택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택시를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큰 길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사님과 택시를 잡는 순간부터 눈이 마주칩니다. 그죠? 택시에 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주세요? 어떻게 가주세요? 계속 설명을 하죠. 대화의 연속입니다. 아마 택시에 내리기 전에도 카드로 지급할 것인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지급결제 수단을 꺼내고 지급결제까지 마무리하죠. 계속 대면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카카오 택시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에 우리는 단 한 번도 기사님과 대면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대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마저도 대면이 아닌 비대면화의 트렌드가 이미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충격이 비대면화를 조금 더 앞당겨 놨다. 디지털 대전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앞당기고 가속화시켰다라고 운을 떼고 싶네요. 사실 이 대면 공간에서의 비대면화, 이거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면 서비스 혹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비대면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조차도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진다. 그것을 이루는 거의 핵심적인 기술 기반이 바로 뭘까요? 네, 키오스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여러분이 햄버거를 주문하러 가십니다. 그 판매원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 무슨 세트 주문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판매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매우 친절히 안내해 주십니다. 네, 키오스크로 가서 주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키오스크로밖에 주문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면 혹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조차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진다. 키오스크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다만 아직까지는 키오스크에 덜 익숙하고 아직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소비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키오스크가 고도화될 거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도화될지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항을 이용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근래에 여기 서 계시는 여러 스텝 여러분들께도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공항을 이용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될 그 물건 뭘까요? 네, 신분증이죠. 혹시 나는 신분증 없이도 제주도에 다녀올 수 있다. 해당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기서는 저만 손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 일부 한 10% 정도 되는 비중은 손을 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 공항에 우리 출입국할 때요,
요만한 파티션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2분밖에 안 걸립니다. 무슨 작업이죠? 신분증과 여러분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분증과 손바닥을 같이 등록합니다. 지금은 신분증과 손바닥을 등록하는 그 공간조차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화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바로 지문과 정맥으로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신분증이 아닌 게 된다. 신분증이라는 아날로그에서 생체인식 기술이라는 디지털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나임을 인증하는 수단이 디지털 전환되고 있다. 지문, 정맥, 홍채, 얼굴 인증, 그리고 목소리 인증까지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가벼워진다.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정말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날로그식 신분증은 사라져 갈 것이다. 지갑이 사라져가고 현금을 사용할 공간조차 줄어들듯이 신분증도 사라져 갈 것이다 라고 강조할 수 있는데, 생체인식 기술 말고 두 번째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 근거는 디지털 신분증이에요. 디지털 아이디라는 겁니다. 소위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에 가서 혹은 공항에 가서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날로그 신분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아이디 앱을 여는 겁니다. 앱을 열어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마치 바코드 찍듯이, QR코드 찍듯이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기술의 중심이 되는 핵심 기술이 뭐냐면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제가 블록체인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길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 단체 톡방을 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될 대상과 저 본인과 그 신분증을 발급한 주체기관,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아니면 병무청, 병적기록부는 그렇겠죠. 주민센터, 여러 관련 기관들이 하나의 단톡방 안에 있다. 그래서 이쪽 신분증을 요구하는 주체자가 신분증을 제시하기를 요청했을 때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마치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상에서 지켜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블록체인이 기반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분증은 허위나 조작이 가능하죠. 근데 디지털 신분증은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가 이미 세팅이 완료됐고요. 2020년 하반기, 늦어지면 2021년 상반기 중에 이게 상용화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기술을 강조한 이유, 생체인식 기술과 디지털 아이디 두 가지를 강조한 이유는 이제 그 키오스크라는 우리 온 집안에 냉장고가 있죠. 온 오프라인 공간에 키오스크가 등장할 것이다. 근데 그 키오스크가 어떻게 된다? 생체인식 기술과 디지털 아이디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지금은 좀 다소 불편함이 있었고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히려 더 편리해진다. 왜요?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보는 거죠. 키오스크가 누군지 알아보고 제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같이 등록된 지급결제 수단마저 활용되기 때문에 지급결제마저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택시 서비스, 카카오 택시를 이용할 때 지급결제 수단을 별도로 꺼냅니까? 아니면 이미 등록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동결제됩니까? 후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공항들은 이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체인식 기술과 신분증까지는 교차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정보를 더 넣으면 엄청난 스마트 공항이 등장하는데 그 한 가지 정보는 지급결제 수단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재난을 당해가지고 제가 그냥 알몸입니다. 그냥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분증이나 통장, 카드, 뭐 스마트폰마저 없어요. 그냥 알몸으로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갔다가 양주를 한 병 사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신분증, 카드, 스마트폰 없이 자동 결제까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런 세상이 열린다. 그게 공항이고요. 스마트 공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은 도시죠. 그렇게 이 세상이 진전되어 가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키오스크마저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유통 서비스, 은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패밀리마트죠. 패밀리마트는요, 이 파나소닉의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했고요. 무인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비대면화를 뭐가 이끈다? 생체 인식 기술이 이끈다. 월마트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인 마트가 이미 등장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무인 마트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인 마트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 물건을 마트에서 카트에 다 담죠. 그 다음에 무인 마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손님이 물건을 다 내려야 되고 하나하나 제가 바코드를 찍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담아야 돼요. 아니, 왜 매장의 직원이 해야 될 일을 소비자한테 시키냐. 이런 일은 불편하기 때문에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의 비대면화, 무인마트로의 진화가 어려울 수 있다. 역시 그 지점에 대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월마트는 무슨 일을 벌였냐면 카트 손잡이에 생체인식 기술, 이 지문인식 기술을 삽입해서 누구인지 이 카트가 나를 알아보고 자동 지급 결제까지 마무리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아마존도요, 대시카트라는 것을 도입해서 물건을 싣고 자동 결제까지 되는 말 그대로 무인마트죠. 지금처럼 불편한 무인마트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간편해지는 가벼운 무인마트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세븐일레븐을 중심으로 손바닥 인증 기술이죠. 이 정맥 인증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카드나 현금, 캐시마저 필요 없이 그냥 알몸으로 와서 물건을 사갖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 도입했죠. 자, 비대면화 정말 어디까지 갈까요? 비대면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아니 그래도 약국이나 병원, 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비대면화 어렵지 않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제가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파머시라고 있죠. 아마존 파머시는 현재 이 의사를 몇 명 정도 고용하고 있을까요? 1명? 3명? 10명? 300명입니다. 필팩이라는 온라인 약국 플랫폼을 인수합병했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 50개국에 걸쳐서 약국 허가를 다 받았고요. 10개국에 걸쳐서 상표권을 이미 출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라인 약국은요, 24시간 약사와 상담이 가능한, 대화가 가능한 굉장히 그 소비자에게 맞춤화된 그 약국 서비스를 전달하는 온라인 약국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 혹은 모든 비대면으로의 전환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기술 중에 하나, 또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다면 이제 핀테크로 점점 나아가야 할 차례니까 한 가지 꼭 말씀드리면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이 사물 인터넷 기술로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일까요? 네, 이 물건은요, 바로
모든 은행이 도입한 CNTech라는 중소 중견기업이 개발한 사물 인터넷 기술인데요. 여러분, 은행이 뭐 하는 회사예요? 대출해 주는 회사죠. 대출에는 어떤 대출이 있습니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있죠. 담보대출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뭘까요? 부동산 담보대출과 동산 담보대출이 있죠. 근데 중소기업들이 부동산이 있습니까? 부동산이 있으면 대기업하죠. 그죠?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로 설정할 것이 동산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이시는 물건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건 소위 말하는 동산밖에 없어요. 3D 프린터나 공장 설비. 그런데 여기에 담보를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대출 받기가 그동안은 어려웠죠. 왜? 이 동산은 화재가 나면 가치가 사라지잖아요.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유실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동산에 100억을 담보를 설정해서 대출을 받았으면 어쩌면 은행 직원은 매일같이 그곳으로 출근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기술이 바로 동산담보관리 시스템. 은행이 굳이 이 공장에 중소기업에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동산담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됩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고요. 이 사물과 동산이라는 사물과 은행이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동산의 담보 가치가 계속 존재하는지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비대면화죠. 여러 영역에 걸쳐서 비대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언택트가 일상이 되고 있다.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이 CNTech의 동산담보 관리 시스템은 우리나라 모든 은행이 활용하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